조우실 수의사님과 함께하는 건강하게 키울래입니다. 저희 페트라쇼 가족분들은 이제 점점 지식이 쌓여가는 것 같은데 아니 수의사님은 점점 야위어가시는 진짜? 아니 영양분을 저희가 빼먹나 봐요. 옆에서 이렇게 기생충이야, 네, 막 집에서 살 빼라고. 아 집에서 아내분께서 네, 열심히 했더니 또 많이 빠지더라고요. 많이 빠지셨어요. 네. 오늘의 주제가 산책이라고 들었어요. 산책입니다. 저건 이렇게 좀 바꿔주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산책하는 요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다른 요령이나 뭐 팁 같은 게 있나요? 매일 일산책하면 되죠. 일일 일산책. 네. 좋은 보호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조건 산책을 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사라져요. 안 하니까 문제죠. 갇혀 지냈다는 최민식 씨 나오는 영화 그거 아세요? 올드보이. 군만두만 먹고. 네, 군만두만 먹고 산책을 거의 못하죠. 이렇게 지내면 죽어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돌아다니고 주변에 냄새도 맡고 개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성도 기르는 건데 예전에 동물병원에 입원이 돼 있으면 입원장 안에서만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애들은 병원 스태프들이 또 목줄 채워서 너무 좋다. 네, 밖에 산책을 또 시킵니다. 그래야지 집에 갔을 때 또 적응을 할 수 있고 안에만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개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강아지 산책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꼭 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고양이도 산책을 잘 안 시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산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보호자가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는 영역 동물인데 고양이를 굳이 낯선 환경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쌓이게끔 하게 하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고양이만 놓고 본다라면 개와는 좀 달라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서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호자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를 위해서라기보다 인앤 아웃도어 고양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길고양이들 잠깐 왔다 갔다. 밖이 내 공간이니까. 그런데 내 공간이 아닌 공간을 보호자가 야 여기 어때 여기 어때 라고 했을 때 고양이의 심리 상태는 무서운 거예요. 고양이 입장에서.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두리번거리고 내가 맡아보지 않았던 냄새들이 많이 시그널이 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산책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죠. 인도어 스타일로 살았던 애들은 자기가 있는 공간 다 갖춰져 있다면 그 상태를 즐겨요. 이게 이제 고양이들 습성인데 나가면 긴장합니다. 저는 고양이한테 굳이 산책을 시킨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강아지마다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사회성이 없어서 밖에 나가면 달달달 떠는 꼬리 많은 애들 있죠.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일 일산책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시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친근감을 못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애들 그리고 이종 간에 고양이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애들 그리고 동종 간에 개에 대해서도 같이 냄새 맡는 거 허용도 안 하고 숨는 애들 이런 애들은 조금씩 바뀌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러한 이제 무서운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나와 개만 산책할 수 있는 산책 루트를 한다면 개 입장에서는 되게 편안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여기 갔다가 A 코스 갔다 B 코스 갔다 C 코스 갔다 이렇게 되면 좋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달갑지 않은 애들도 있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여기도 보여줄게 저기도 보여줄게 하는데 그게 성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네요. 페트라쇼 보는 애청자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지만 우리는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거 요즘에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법으로 이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면 일단 리드줄 채워서 나가고 우리 개가 물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입마개를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걸 꼭 하셔야 되고 뒤처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가요. 그래서 개를 키우신다, 산책을 나간다 그러면 필수적 배변 봉투, 비닐 장갑. 두 번째는 반려견의 건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몰 후에
산책이나 가야지, 일일 산책하라고 했으니까 나가야지 라고 하는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아요? 17시? 그렇죠. 7시, 8시쯤인데 7시. 우리 땅이 없잖아요. 네. 아스팔트고 이러다 보니까 지열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열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 개들은 이 털이 있는데 네. 털이 유난히도 적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 배 부분이에요. 사람은 땀을 흘려서 체온을 어느 정도 날려버릴 수 있는 컨트롤이 상당히 강한 이제 동물 중에 하나인데 개는 온도를 내리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산책하다가 뛰어다니다가 열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몰 후에 나가시는 것도 좋은데 완전히 해 떨어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많이 낮은 상태에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한 1.5m 이렇게 돼 있지만 개들은 거의 바닥에 붙어 다니거든요. 네. 진짜 이 생각을. 지열에 대한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거 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지로 신발을 신기시는 분들. 맞아. 요즘에 패션 신발 나오는데. 근데 저는 애들 체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네. 그 신발 신기면 엄청 불편해하고 싫어요. 엄청 불편해하고 관절 쪽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큰 오히려요? 애들이야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생각이 들고 그 패드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갈밭을 걷거나 모래밭을 걷거나 아스팔트를 걷거나 하는 애들이 점점 익숙해져요. 굳은 살 밟힌다고 하면 굳은 살이 익숙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나치게 그 가열된 아스팔트에서 또 무리하게 뛴다거나 이러면 패드 쪽에 손상을 입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막으려면 산책 코스를 그때는 바꿔야겠죠. 네. 우리나라 이렇게 덥다고는 해도 진짜 더운 날 다 뽑아봐야 2주가 안 돼요. 그때만 이제 코스를 다른 데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흙을 밟게 해준다라면 나도 건강해지고 반려동물도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길거리나 이제 잔디밭 그 음식물 같은 거, 뭐 누가 핫도그 버린 거, 뭐 이런 것들 다 주워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중독이 걸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비료 아시죠? 네. 동글동글한 거. 이게 이제 약간 어분이 섞여 있어서 사료향이 나요. 그런 거 이제 주워 먹었는데 거기에 청산가리 아시죠? 네.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중독증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화단에 돌 같은 거, 비료 같은 거 주워 먹지 않는지.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통화를 하면서 산책하는 거.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면 상관은 없는데 걸으면서 통화하면서 산책을 한다 그러면 소홀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고는 2, 3초 안에 나기도 해요. 그 시간만큼은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길지 않아요. 많이 해봐야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다음은 이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진짜 많은 날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키면 혹시 강아지 호흡기나 이런 거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시청자 걸로. 시청자 질문이라면서요. 아까 저도 말씀하셨어요. 시청자예요. 저도 시청자입니다. 잘 뽑으신 거죠? 네. 잘 뽑았어요. 시청자 질문이라 말해놓고 자기 질문. 자, 요즘 원헬스라고 얘기해요. 내가 건강한 환경이면 짐승들도 건강하다. 동물들이 건강한 환경이면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원헬스 개념인데 애들이 체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다라면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날은 참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강아지용 마스크는 안 만들어질까? 강아지용 마스크요? 네. 강아지용 마스크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모양 때문에 입 모양이 다 달라서.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는 아, 마스크를 하게 싫어하는구나. 되면 온도 조절을 못해요. 혀로 하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호흡을 통해서 자기 온도 조절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막아버리게 되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온도 되는 조절을 거고. 체온 조절을 못하니까. 그렇죠. 또 산책을 시킬 때 외부의 그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의 위험성이나 예방 요령도 우리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살인 진드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그래서 진드기를 예방하려면 진드기가 있는데 가면 안 되겠죠.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예 다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풀밭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목걸이 형태의 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걸이 형태로 만들거나 천연 재재로 만들어서 벌레 퇴치도 하고 뭐 모기 퇴치도 하고 이런 진드기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책을 하고 나서 뭐 신발을 잘 안 신으니까 이렇게 발바닥이나 이런 거를 좀 씻겨줘야 되잖아요. 목욕을 시켜가지고 씻기는 게 제일 깨끗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전체를 하기보다는 이제 발만 이렇게 씻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내 생활할 때 위생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털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특히 말티즈라든가 네네. 뭐 이런 길게 애들은 있는. 길게 돼 있고 발바닥에 있고 여기 패드가 있으면 요 사이사이 속털이 되게 많거든요. 요 안쪽을 안 말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 털면 자동으로 마르겠지 하고 냅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었을 때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쌓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 사이에 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습진, 세균 같은 것들이나 효모균 같은 것들이 막 번지기 시작하고요. 그때 애들이 가려우니까 긁을 수가 없잖아요. 물어요. 그럼 잘근잘근 씹고 이러니까 또 창상이 일어나고 또 그게 계속, 가려우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계속 악순환이죠. 네, 그래서 발바닥을 씻겨줄 때는 사이사이 손을 넣어서 싹싹 이렇게 말려주는 게 좋고 드라이 안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비만일 때는 사실 이 산책이 관절에 좀 무리를 줄 진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질환이 같이 있을 때는 생명에 가까운 것부터 먼저 가는 게 좋은데 살을 빼려면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활동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네네. 아주 과도한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게 관절에 무리를 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뚱뚱한데 관절까지 안 좋은 애들은 그럼 어쩌란 말이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주죠? 이렇게 관절에 문제가 있고 비만 쪽에 있고 두 가지 문제가 있게 되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냅두냐? 아닙니다. 추천을 해줘요. 좋은 운동. 좋은 관절에 좋은 운동, 수영 같은 수영. 수영. 반려동물을 푹 담궈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있어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집 안에서? 집 안에서? 욕조만 있으면 돼요. 아, 욕조가 없어요. 욕조가 없어요. 욕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걸 시켜주거든요. 애를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어서 무릎을 오므리면 이게 V자로 패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무릎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네, 사람의 무릎 위에. 네, 이렇게 올려놓고 배를 살살 쓰다듬으면 보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을 거예요. 네. 그랬었을 때 이 다리를 잡고 위로 당겼다가 굽혔다가 이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관절 운동을 시켜주는 방법. 근육이 퇴화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욕조가 있는 집이라면 소형견은 할 수 있어요. 물을 어느 정도 받아놓고 세워놓고.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를 만든 다음에 스위밍 슈트를 입히면 돼요. 구명조끼라고 하죠. 네. 그걸 갖다가 입혀놓으면 같이 들어가면 돼요. 보호자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짝 놨다 살짝 넣었다 하면 자기가 몸이 뜬다라는 걸 알면 아는 순간부터. 그렇죠. 팔다리를 엄청 휘젓습니다. 진짜 네. 엄청난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가고 네. 뒤로도. 그러면 사지관절 운동이 되니까 하중을 받지 않으면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죠. 건강하게 키울래. 다음 주에도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